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뜨거운 고용 시장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에 참여하면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 2시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오름세가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조금은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스닥, 또 S&P, 다우 이렇게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 또 굉장히 좋았던 위치에서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IT를 이제 앞세워서 굉장히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개선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잘 버텼어요. 자, 그리고 나서 3대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거나 회복 속도를 보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들이 저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회복되긴 했지만 반도체 IT에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분들이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 파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혹은 공유 드리는 종목에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기관은 SK하이닉스와 페노션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또 우리금융지주 등 이렇게 지주 관련주들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외국인은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심텍과 SKC 만났습니다.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 또 일단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나쁜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만 일단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베가스에서 CES 2023이 그렇죠. 열리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업들 그래도 좋은 성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예전과 같은 엄청나게 큰 관심 혹은 엄청나게 큰 흥행 이런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기다려왔던 게 이제 CES잖아요. 그러니까 CES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제 기다렸냐면 앞으로의 대세 기술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 이제 모바일 혹은 뭐 접히는 디스플레이 네. 혹은 말리는 디스플레이, 롤러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뚜렷하게 CES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지금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려서 2023 CES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 큰 흥행도는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텍이라든지 SKC처럼 반도체라든지 동박 관련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저는 이제는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삼성전자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냐? 실적이 좋다고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떨어지고 맞아요. 반대로 실적이 나쁘다 하면 오히려 실적 어닝 쇼크 맞고 상승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의 반칙 혹은 선반영이라 그래 반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선반영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다 네. 알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모두 받고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니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받았지만 앞으로 또 올라올 종목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의 길이와 조정의 폭이 깊었던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텍과 SKC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선택해 주셨습니다. 동박 이야기 바로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 동박 관련해서는 사실 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혹은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산업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SKC가 만드는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또 많이 팔리니까 해당 동박 플랜트에 대한 증설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형도 커지고 또 돈을 버니까 주가의 가치도 올라가는데 우선은 SKC를 비롯해서 많은 동박 관련주들이 사실 가장 먼저 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그 주도주 역할을 했을 때 혹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까지 이제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 혹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R이라든지 PBR 기준으로 충분히 저가의 가격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동박 산업 위주로 갖고 있었던 본업에서 이 글라스 기판, 글라스 PCB 쪽으로의 이제 이 회사의 사업 영역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동력 모멘텀을 지금 찾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은 나타나고 있기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SKC 충분히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동박 플랜트가 완공되고 또 글라스 기판의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SKC 집중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지금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SKC의 차트를 보면 조금 길게 보면 더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참담하다라는 게 정말 높은 위치에서 계속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내리고 희망을 주는 것 하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지금 흘러내려왔는데 저는 최근에 이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8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다시 한번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손절가 83,000원 잘 잡아주시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12만 원을 한번 목표로 잡고 대응을 했을 때에는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반도체 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SKC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코스모 화학과 인선 ENT 만났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오늘은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맞아요. 종목들 골라주신 네. 걸까요? 일단 뭐 한때는 네. 시장의 주도주 역할 그리고 이 종목군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졌었던 종목들인데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면 앞선 섹터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 쪽도 그렇고 정말 뉴스에서 사라진 것 같이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소외를 받았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급 파이터잖아요. 수급들도 이제는 코스모와 혹은 인선 ENT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성우 하이텍과 같은 기업들 천천히 또다시 한번 담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가장 뜨거웠던 폐배터리 그쵸. 관련주들, 코스모 화학과 인선 ENT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모 화학이 인선 ENT보다 보기에는 우리가 일단 더 익숙하기도 하고 그쵸. 모멘텀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맞을까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코스모 신소재와 같은 그룹사 내에서 굉장히 빠른 이 순환을 좀 돌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보다는 장점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전기차 배터리가요. 사실 뭐 새롭게도 지금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의 수요가 예전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아무래도 지갑은 얇아지고 있고 또 판매 단가는 올라가고 있고 또 보조금 지급도 많이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를 사는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은 부진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팔린 전기차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이런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도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쪽이 바로 이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주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성장성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코스모 화학도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의 현재 시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실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낮춰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보다 저는 안정적으로 좀 사업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리사이클링의 핵심은 또 폐배터리의 수급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룹 수직화로 또 이렇게 유리함을 차지할 맞아요. 수 있는 코스모 화학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만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3만 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우리가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라운드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코스모 화학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용평 리조트 가져와 주셨습니다. 앞서서 1라운드와 2라운드는 조금 소외됐던 섹터였는데 이번에는 대세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인 용평 리조트. 네. 어떤 관점으로 보신 걸까요? 일단 제가 이제 올해 정말 오랜만에 스키장을 한번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이제 정말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갔구나. 우리나라만큼은 그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이 리프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을 서서 이제 기다려서 이제 이용을 했는데 계절적으로 지금 영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저는 크게 좀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키장들이 계절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또 얻었던 것들이 해외 학생들이 놀러 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학교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수학여행과 같은 거죠.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놀러 와서 이용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혹은 작년보다 더 좋은 매출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이제 관광 콘텐츠를 이용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리조트의 분양권도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관심이 줄긴 했습니다. 최근에 워낙 내수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리조트에 대한 분양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줄긴 했어도 이 또한 또 하나의 실적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키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것처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용평 리조트에 걸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단 3,200원이라는 손절가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요.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의 시세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앞선 두 섹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말씀드렸다면 용평 리조트는 조금은 짧게 변동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용평 리조트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